동북 이권 하실 건데요. 동북 이권 보면요. 이쪽은 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4개 군데도 인구가 만만치 않아요.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 60만 정도 되고 도봉구도 한 36만, 강북구도 34만, 성북구도 뭐 48만에서 굉장히 이쪽 인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서울에서는 이 동북 4구 이쪽 동북 이권에 가다 동북 4구라 부르거든요. 이 일대가 노원구 빼고는 다 낙후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쪽 동네를 갖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동북 4구 해가지고서는 동북 4구 이 행복 플랜이라 해가지고 따로 여기만 4개 구만 따로 묶어놔서 행정계획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쪽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낙후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발전할 것이냐 나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 방향이 어떻게 여기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013년도에 행복사고 플랜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밑에 1, 2, 3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본에 나왔을 때 이 행복사고 플랜 갖고서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도 제가 창동, 상계 쪽에 특히 창동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시켰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창동의 주공 2단지 같은 경우 14평짜리 아파트가 그 당시 때 얼마였었냐면 1억 2천이었었어요. 아파트가. 그 다음에 그 당시 때 전세가가 1억이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갭 투자 2천 정도 됐는데 그러면 2014년 투자했으면 2014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딱 올해가 만 한 4년에서 5년 차 되는 건데 지금 얼마나 정도 올라왔을까요? 그 가격이. 네? 지금 2억 4천,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1억 2천 정도 거의 더블로 올라간 건데 실제로 갭 투자한 건 2천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 올라간 거예요? 또 중간에 한 번쯤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1억 4천, 1억 5천 찍었으니까는 사실은 내가 투자한 돈 다 뺐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보면 시중에 나오는 책 쓰거나 모아서 유명한 블로거들이 책 써가지고 부동산 강의하고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잘합니다. 잘하는데 부동산 냉정히 한번 볼까요? 다 데이터 갖고 승부해요. 그 사람들이요. 다 미분양 어떻고 수급 논리는 어떻고 뭐 저쩌고 저쩌고 막 떠듭니다. 다 떠들어요. 냉정히 해볼까요? 다 과거 데이터인데요. 근데 부동산은 제가 강의하는 거는요.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미래 가치만 얘기하는데요. 근데 과거 데이터 갖고 샀어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팔고 싶어 얼른. 왜냐면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있어가지고 부동산 팔고 싶어. 부동산은 황금성이 없어요. 특히 드물거든요. 황금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의 황금성은요.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인천 지역에 지금 인천역에 보면은 계양 창도도시라 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발표되고 나서 그 인천역 주변이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 그때 샀던 그 아파트 가격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하고 한 적게는 3천, 길게는 한 5천 정도 차이 나는데 면적 대비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그거 팔면요. 잘 팔릴까 안 팔릴까요? 아니요. 겁나 잘 팔려요. 왜? 대기자가 엄청 많거든요. 개발 호재가 있는 자리는요. 무조건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황금성이 좋아지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할 때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 뭐냐면 황금성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뭐한다? 황금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즉 개발 호재가 어느 지역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 이 행복사고 플랜에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해가지고 이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남북 균형 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강, 인왕과 한강, 강북의 균형 발전. 그러면 강남은 강남은 많이 발전됐어. 근데 강북에는 균형 발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쪽에다가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그 신경제 중심지란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왔으면은 그 당시 때 그대로다가 뭐로 넘어갔겠어요? 서울 플랜으로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 자료가. 그래서 2030 서울 플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창동, 상계를 뭘로 집어넣었어요? 광역 중심으로 승격을 시켜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상계 지구 중심이었었어요. 창동은 지구 중심도 아니었었어요. 상계가 지구 중심이었다고요. 창동은 아예 지구 중심도 아니었어요. 근데 창동, 상계 묶어가지고 한 방에 뭘 올린 거예요? 광역 중심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 자리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발전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동 상계 광역중심에서 업무 상업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한 신경제 중심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도시 기본계까지도.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동부 이권의 그 이슈별 7개 핵심 이슈에서 목표 38개 전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목표 1에 보면은 우위 신설 경전철을 통해 동부 이권 성장 동력을 활용하겠다. 왜요? 얘가 우위 신설에서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도시기본계획에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생활관계만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중심지 위계, 중심지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그게 제일 1번 첫 번째가 뭐냐면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지를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발전시킬 거예요? 당연히 역세권을 발전시키죠. 근데 여기 이 강북, 이 동북 4구에서 신규 역세가 들어서는데 어디밖에 없어요? 우이신서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발전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지로 놔야 되니까 당연히 목표 1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동상계 미아 지역을 권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창동상계 여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목표 세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라고 또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보면 교통에 보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위한 동안 지역 발전에서 동부간선도로 정비, 철도교통, 경전철 신설 이런 거 하겠다고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뒤에서 어떻게 녹아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 공간 구조 나와요. 여기에 보면 동북부 지역 경제문화 중심지 육성하겠다. 이거 나오죠? 그럼 일단 먼저 한번 볼까요? 중랑천, 그 다음 우이 신설 경전철을 동부 이권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이 신설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죠. 이건 기존에 뭐예요? 1호선, 4호선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럼 이쪽 동네는 혜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신규로 다 올라갔잖아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이신설 발전축, 그러니까 중랑천 발전축이 중랑천하고 같이 내려온 4호선, 1호선 라인이고 그 다음에 우이신설 발전축 해가지고 새롭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랑천을 왜 발전축으로 놨냐면 동부간선도를 지화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원 지역 발전을 거점을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랑천별 신경제 거점으로 조성했다. 그래서 창동상계 광역중심, 대규모 복합 개발하겠다. 여기 뭐냐 월계 지구 중심에서 성북 석계 나오죠. 여기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신경제 중심 권역 발전을 견인 역할하는 수행하는 지역을 갖다가 두 군데를 잡았어요. 어디요? 창동하고 상계.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월계하고 석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월계하고 석계를 잡아놓은 것도 한번 볼까요? 창동을 잡아놓은 거는 이유가 있죠. 창동 상계는 그렇죠? 1호선, 4호선, 뭐요? 8호선도 가고 다 가죠? 7호선까지, 7호선이죠? 7호선 갑니다. 그럼 거기다가 앞으로 여기 이 라인을 갖다 뭘로 갈 거예요? GTX, KTX 가죠. 그쵸?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광운대역으로 돼 있죠? 광운대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석계역이 위에 보면 강원대역 있잖아요. 여기 밑에가 이게 석계역이고 이게 강원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네 이쪽 밑인데 강원대역 여기 있어요. 강원대역 여기 있는데 이 강원대역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쪽 또 이렇게 또 동북선이 간다. 그다음에 광운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 잘못됐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왜냐면 강원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아니 그림이 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것도 그리다 뭐 여러 가지 잘못돼서 그린 것도 많은데 아무튼 광운대역 쪽에 만약에 그쪽에 보면은 성북이에요. 성북 석회. 그러니까 이쪽이 여기가 중심지란 말이에요.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럼 한번 볼까요? 창동 상계를 신경제 중심지 놓고 나서 KTX 노선 정차역 만들어 놓고 GTX 정차역 만들어 놨어. 그랬고 여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여기 생활권 계획도 그려놓고 성북 석계를 갖다 역세권 개발 통해서 생활거점 조성을 하겠대. 그래놓고 나서 GTX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렇게 옛날에도 논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서울시는 뭐라 그래요? 실제로 나왔던 얘기예요. 신문에도 나오고 나왔던 얘기예요. 국토부가 안 만들면 뭐 하겠다? 서울시가 역사 자기 돈 내고 자기들이 만들겠대요. 그래가지고 광운대역이 한 방에 뜬 거예요. 작년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얘기 나왔다가 5월 달에 GTX 역사 들어쓰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고 해서 신문 한 방 떠버리는 거 어떻게 돼요? 광운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방에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5천, 6천이 뛰어버렸어요. 이런 거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호재가 지내는 지역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생활권 계획도 한 게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왜? 아직도 발표 안 난 자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 날 자리만 좀 제가 좀 골라드릴 건데. 아무튼 전략 2 보면요.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삼양지구 중심에는 근린 지원 공공서비스. 역세권 활성화해서 신규 역사를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신규 역세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역세권을 관리하는지 나와요. 신규 역세권 난개발 방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신규 역세권이 난개발할 거니까 거기다 미리 뭐 하겠다? 지구 단위 계획을 가서. 그렇죠? 일정 지역은 지구 준주거 지역 주고 3종 주고 2종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세권에서 이 거리가 가깝거나 도로에 껴 있다 보면은 뭐예요? 같은 용도 지역에도 뭐 하겠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차등을 두겠다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나중에 또 제가 꼭 한번 하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한 1년에 꼭 한 번 정도는 하고 가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어렵거든요.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한 5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요, 진짜 한 10명 올까요? 참 웃긴 게 이 전국의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도 많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지지서도 모르는 사람도 무지개 많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지구 단위 계획 잘 안 찾아본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이 딱 이 지정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법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 지침서, 결정 지침서만 따라요. 무조건요. 근데 아직도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매번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강의할 때마다 하면은 잘 안 모여요. 꼭 배워야 되는데 안 모여요. 특이하게. 그냥 이런 역세권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전략 2-1에서 창동역 상계 일대 신경제 중심지를 육성하겠다고 나와요. 창동역 일대 문화공연 인프라, 창조산업 파크 구성하겠다. 한승 주차장 일원의 창업전센터, 사진 로봇박물관 조성하고 운동장 체육시설을 통해서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나오는데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한번 환승센터 나온 거 한번 보셨죠? 그게 이제 인전은 이제 바로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때 작년에 뭐 들어갔었냐면은 여기 나오신 뭐냐면 사진 로봇박물관에 작년에 착공 들어갔거든요. 작년 후반기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뭐냐면은 그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건물 이제 새로 이제 당선돼가지고서는 이제 올해 말이나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착공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레나 공연장이 아마 착공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창동 지역 일대가 싹 먼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이 창동은요, 한쪽은 창동역하고 한쪽은 노원역이잖아요. 근데 노원역에 보면은 뭐 있어요? 노원 면허시험장이 있고 창동 차량기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호선 진저선이 연장이 돼가지고 나야지만이 뭐 한다? 창동 차량기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얘는 2021년이 돼야지 개발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늘 아직도 신문에 나오거나 뭐 나오려면은 창동 얘기는 죽어죽게도 신문에 안 나와요. 항상 뭐 나와요? 상계 얘기만 나오잖아요. 노원 쪽만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약간은 가격 대비해가지고서는 상계 주공아파트가 좀 더 높거든요. 근데 앞으로 2-3년만 지나고 나면요, 창동 주공암이나 창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노원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싸져요. 그냥 역전시켜버린다고요. 작년 초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억 이상 차이 났어요. 동일 아파트가 면적 대비해서. 근데 지금 별 차이가 안 나요. 지금 한 거의 3-4천 정도로 갭이 줄었어요. 게다가 앞으로 한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 지나면 거의 비슷해질 거고요. 내년 하반기 가면 역전시킬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꾸로 따지면 옛날에는 1억 이상 차이 났는데 그걸 역전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노원에 있는 상계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하고 창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갭 차이가 훨씬 더 누가 더 커요? 창동 지역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농협 하나와트 부지에서 복합유통센터 만든다. 그다음에 캐트 동부구 연장선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창동 차량기지가 뒤에서 나오죠. 앞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창동 차량기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선도한 특화 산업 지적지를 조성하겠다. 지식형 R&D 상업 업무 중심의 복합 용도 개발 추진, 면허 시험장 이전 후 통합 개발을 통해 복합 상업 업무 시설 조성하겠다. 그러면 여기 창동 차량기지가 면허 시험장을 기본적으로 배우면 뭐예요? 딱 일자리 창출, 지식형 R&D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통밥 하나 딱 굴려야 돼. 그럼 뭐라고요? 아, 여기도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겁나게 때려지겠구나. 이렇게 오셔야 돼, 이제.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다 뭐야? 숙박시설 짓고 뭐야 이제? 상업 들어갔으니까 상업 업무 들어가니까 상업 숙박시설 짓고 오피스 짓고 그다음에 뭐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 개발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미아 사거리역 일대는요. 문화 쇼핑 업무 중심도 육성하겠다. 인저 경전철 역세권을 포함해서 지구난의 기을 정비하겠다 나오고요. 근데 이 미아 사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요.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근데 미아 사거리 가보시면요. 최근에도 어차피 먹고 놀자판 상업적이에요. 미아 사거리는요. 지금도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근데 가면은 항상 뭐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냥 중간에 보면은 저 신축 건물 한두 개만 빼고는 별 차이 없어요. 골목길 들어가면은 가게 이름도 비슷하고요. 예? 사장님도 비슷해요.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뭐한다 영원 비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자리가 한번 시들고 들어와가지고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건물을 때려짓지 않는 한 이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는 동네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가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땅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요. 생각보다는.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수락지구 보면요. 경기 북부 배후 지역 및 수락산 관광객 잠재 수요를 고려해서 상업 업무 시설, 문화 복합 시설 확충으로 중심지 기능 가동하겠대요. 여기다 이제 환승 주차장 집어넣고 수락산역 일대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버스 확충을 하겠대요. 여기가 왜 수락역에다 이걸 만든 거냐면 이게 넘어가면 어디예요? 얘 넘어가면 의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서울시는요 항상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곳에 복합 환승센터가 하나씩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쪽 돈 여기 있죠. 연신내 우회고 뭐 있어요? 구파발 있죠. 다 똑같아요. 마지막 구석탱이 하나씩 다 박아놨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냐면은 여기서 사람이 뭐한다? 여기서 환승해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한다? 상업 업무 기능을 집어넣겠다. 그랬는데 구파발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구파발역 가보시면 아신다고요. 구파발역 가보시면 뭐예요? 딱 내리면은 생각보다 앞에 상가는 괜찮은데 조금만 벗어나면 빈 상가들이 많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옛날처럼요. 이렇게 복합환승센터 내려가지고서에 사람이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서 가면서 기다리기 전에 친구들 거기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음식 먹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기다려서 그냥 버스 타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거기 내려가지고 뭐요? 잠깐 술 한잔 먹고 이런 분위기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참 도시계획을 만들어놓은 사람들 보면은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만들어놓게 이런 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거기가 안 머물 건데 이렇게 다 한마디만 했으면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은 상업적이 발달되고 뭐하고 해서 상권이 확장될 것 같은데 생각보단 그렇진 않아요. 냉정하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은 연신내보다는 구파발역이 훨씬 더 상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연신내 상권이 좋잖아요.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월계 지구 중심 신경제 거점 육성했다. 여기서 또 월계 지구 중심 신경제 거점이라고 불러요. 또 광운대 민자역사 개발 추진에 의해서 판매, 업무, 숙박, 위락시설 도입하겠다. 물류센터 부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거 판매, 업무 시설 도입. 공공기업 부지는 벤처 중심, 고용 거점, 주거 판매, 업무 등 생활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월계 중심이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여기 광운대. 이게 월계 중심이에요. 왜 월계 중심이라서 여기를 월계 지구 중심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보시면 취업, 연구, 지식산업 특화를 해서 있는데 여기 갖다 뭐냐면은 이렇게 나 있죠. 벤처 중심의 고용 거점, 그렇죠? 네. 참 재미난 건데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대학의 특성적인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같이 엎어버려요. 이렇게요. 강원대를 뭐라 불러요? 창업대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강원대가 창업으로 다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양지구 중심은요, 이번에 들어가는 건데, 공공서비스 및 근린지원 기능 등 주거지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럼 여기 보면 근린지원이죠. 삼양지구 중심이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이 삼양동을 한번 가보시면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삼양동에 가면요, 삼양동에 가는 버스를 타잖아요. 가면 다 어디 가요? 종착이잖아요, 종착. 삼양동이 마지막에 버스 가는 게 삼양동 가면 전부 다 버스 종점이에요. 가면 이제 거기도 틀리잖아요. 얘 보세요. 여기는 수락은 갈아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요, 삼양은. 아, 종점이잖아요.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한 잔 먹고 꼬박꼬박 졸다가 여기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한 잔 더 먹고 가야죠. 사람 심리잖아요. 예. 삼양동 가면요 생각보다도요 이 근린 생활시설이 엄청나게 발달되니까 자글자글한 술집들이 엄청 많고요. 여기는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 3시쯤 돼야지 끝나는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장사는 잘 되는데 뭐는 많아요? 술 먹고 주정하고 싸움판이잖아요. 아니 종점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종점이니까 어디예요? 한 잔 걸치고 나서 술 한 잔 깼잖아요. 한 잔 더 마시고 하려니까 술 이빨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동네예요. 여기 유명한 동네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하기 싫은 지구대요. 지구대 가장 하기 힘든 동네. 그러면 이런 걸 해가지고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 금융,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능을 육성하겠다라는데 이 근린 주거는 굉장히 근린 생활시설은 되게 잘 돼 있는데 이런 학원이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 동네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면부 도로를 정비하고 그래서 원활한 배후 주거지 기능을 수행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지구 중심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방안 마련하겠다. 그래서 종전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는 종전 계획의 재검토를 하겠다 나오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미수립된 데는 다 어떻게 하겠다? 지구 단위 계획을 편입시키거나 신규 지정하겠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로 내가 이렇게 지구 지정된 거나 아니면